백만장자가 카페 웨이트리스의 성을 듣고 절망에 빠집니다. 고인이 된 아내와 같은 성입니다. 청명한 가을 아침, 강릉시 중심가에 있는 해솔커피의 문이 열렸다. 가게의 주인 윤서준 58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를 정돈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는 20년 넘게 이 가게를 운영해왔고 이제는 강릉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전문점 체인으로 성장시켰다. 윤서준은 커피 향에 취해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였다. 아내 한소윤과 함께 시작한 이 가게는 그들의 꿈이자 열정이었다. 하지만 5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커피는 그에게 위안이자 아내와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직원 강하늘 25세. 의 밝은 목소리에 윤서준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강하늘은 3개월 전부터 이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한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친절한 성격은 금세 단골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 하늘씨, 오늘도 일찍 왔네. 네, 오늘은 특별히 일찍 와서 새로운 메뉴를 연습해 보려고요. 강하늘은 앞치마를 두르며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커피에 대한 순수한 애정이 느껴졌다. 윤서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를 보는 것 같았다. 그래, 열심히 해보게. 난 잠시 사무실에 다녀올 테니. 윤서준이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강하늘은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서 새로운 블렌드를 시도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서툴지만 진지했고 그 모습을 보며 윤서준은 미소 지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윤서준은 평소처럼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고 강하늘은 바쁘게 음료를 만들어 서빙하고 있었다. 사장님, 소윤 라떼 한 잔이요. 강하늘의 외침에 윤서준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소윤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아내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늘씨, 뭐라고 했지? 소윤 라떼요. 제가 새로 만든 시그니처 메뉴예요. 어떠세요? 강하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윤서준에게 라떼 한 잔을 건넸다. 윤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은 채 커피만 바라보았다. 참 이름이 특이하네. 어떻게 지은 거야? 아, 그게 제 어릴 적 기억 속에 있는 이름이에요.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부르는 꿈을 자주 꾸거든요. 그 이름이 왠지 특별하게 느껴져서 강하늘의 설명을 들으며 윤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맛이 좋구나. 윤서준은 간신히 말을 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소윤이라는 이름 그리고 이 커피의 맛, 모든 것이 그의 아내를 떠올리게 했다. 그날 이후 윤서준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주 강하늘을 관찰하게 되었고 그녀의 작은 습관들, 말투,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럴수록 강하늘에게서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느 날 윤서준은 우연히 강하늘의 손목에 있는 작은 점을 발견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점은 아내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이었다. 하늘씨, 혹시 입양됐니? 윤서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하늘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아,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궁금해서. 미안하다. 실례였어. 윤서준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강하늘이 혹시 자신과 아내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와 아내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서준은 이 의문을 풀기로 결심했다. 그는 조용히 강하늘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입양 기록, 출생 신고서, 심지어 DNA 검사까지 고려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이 비윤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진실을 향한 그의 갈망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했다. 한편 강하늘도 윤서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관심과 때때로 보이는 이상한 행동들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윤서준에게서 왠지 모를 친근감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윤서준의 조사는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다. 만약 강하늘이 정말 그의 딸이라면,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느 쪽이든 그의 인생은 크게 변할 것이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윤서준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20년 전 한 고아원의 기록이었다. 그 기록에는 소윤이라는 이름의 아기가 버려졌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생일은 강하늘의 생일과 일치했다. 윤서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이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가져올 파장을 두려워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강하늘에게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까? 아니면 이 비밀을 영원히 간직해야 할까? 그날 밤 윤서준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아내 한소윤과 함께 있었다. 아내는 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준아, 이제 우리 딸을 찾았구나.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 윤서준은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결심했다. 내일 그는 강하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아침이 밝았다. 윤서준은 평소보다 일찍 해솔 커피로 향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그는 강하늘을 기다리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다. 제2장 흔들리는 진실. 강하늘이 출근하자 윤서준은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다. 하늘씨, 앉아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강하늘은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윤서준은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어갔다. 사실 내가 당신의 과거를 조사했어. 미안해.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 윤서준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강하늘의 입양 사실, 그녀의 본명이 소윤일 가능성,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의붓딸일 수 있다는 추측까지. 강하늘은 충격에 빠진 채 윤서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제 어머니는? 그래, 아마도 내 아내였던 한소윤일 거야. 하지만 우리는 DNA 검사를 해봐야 해.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어. 윤서준의 말에 강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날로 DNA 검사를 받기로 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윤서준과 강하늘 사이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들은 서로를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고 때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 사이에는 이전에 없었던 친밀감도 생겨났다.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다. 윤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이럴 수가, 이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DNA 검사 결과, 강하늘은 윤서준의 의붓딸이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는 어떠한 혈연 관계도 없었다. 윤서준은 혼란스러웠다. 그동안의 모든 추측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강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하늘씨, 미안해.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아니에요, 사장님. 저도 어쩐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하늘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감출 수 없었다. 그래도 사장님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제 진짜 부모님을 찾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거든요. 윤서준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성급함과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강하늘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하늘씨, 내가 약속하지. 당신의 진짜 부모님을 찾는 걸 도와줄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야. 강하늘은 고마움의 눈빛으로 윤서준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부터 윤서준과 강하늘은 함께 그녀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입양기관을 방문하고 오래된 기록들을 뒤졌다.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편 해솔 커피에서의 일상도 계속되었다. 강하늘은 여전히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윤서준은 묵묵히 가게를 운영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있었다. 어느 날 윤서준은 우연히 20년 전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그 기사에는 당시 강릉에서 일어난 큰 화재 사건이 보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화재로 인해 한 부부가 사망하고 어린 딸이 실종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윤서준의 직감이 움직였다. 그는 이 사건이 강하늘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강하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들은 함께 그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조사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은 당시 화재 현장 근처에 있었던 고아원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바로 강하늘이 그 고아원에 맡겨졌을 당시의 기록이었다. 이걸 봐요, 사장님. 여기 제가 맡겨졌을 때 입고 있었던 옷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강하늘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작은 해바라기 모양의 브로치가 달린 하얀 원피스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윤서준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그 브로치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하늘씨, 그 브로치 내가 알아. 윤서준의 말에 강하늘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어디서 보신 거예요? 그건 내 아내가 가지고 있던 거야. 아내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가보라고 했지. 이 말에 강하늘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저와 사장님의 아내는 정말로 관련이 있는 걸까요? 윤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다고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었다. 아직 단정 짓기는 이르지만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하늘씨, 우리 함께 끝까지 알아내보자. 강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결의와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이후 윤서준과 강하늘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그들은 함께 과거의 흔적들을 쫓아다녔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해솔커피의 단골 손님들은 이런 그들의 변화를 눈치챘다. 윤서준이 이전보다 더 자주 미소 짓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고 강하늘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깊이를 발견했다. 어느 날 한 단골 손님이 강하늘에게 물었다. 하늘양, 요즘 뭔가 달라 보이네요.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강하늘은 잠시 윤서준을 바라본 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제 인생을 바꿔놓은 분이죠. 그녀의 말에 윤서준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비록 강하늘의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서준은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20년 전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 속 아내의 목에는 바로 그 해바라기 브로치가 달려 있었다. 윤서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다. 왜 아내는 자신에게 딸의 존재를 숨겼을까? 그리고 왜 강하늘을 고아원에 버렸을까? 이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 윤서준은 결심했다. 그는 아내의 오래된 일기장을 찾아보기로 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일기장에 모든 비밀의 열쇠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윤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을 뒤흔들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제3장, 숨겨진 과거의 그림자. 윤서준은 아내의 일기장을 읽으며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다. 일기장에는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아내의 비밀스러운 과거가 적혀 있었다. 일기의 첫 페이지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 당시 한소유는 첫 번째 결혼 생활 중이었고 어린 딸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오늘도 그 사람이 술에 취해 돌아왔다. 아이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반드시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윤서준은 아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나갔다. 몇 장을 넘기자 결정적인 사건이 적혀 있었다. 한소유는 딸을 데리고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밤중에 집을 빠져나와 강릉으로 향했다. 오늘 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다. 내 소중한 딸 소유나,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그들의 도주는 순탄치 않았다. 한소윤의 남편이 그들의 뒤를 쫓았고 결국 강릉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날 밤 비극이 일어났다. 그 사람이 우리를 찾아냈다.
소윤이를 데리고 도망치려는데 갑자기 불이 났다. 연기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윤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놓쳐버렸다. 소윤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서준은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읽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화재 사건, 실종된 아이, 그리고 강하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소윤은 자신의 죄책감과 고통에 대해 털어놓았다. 나는 소윤이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나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비밀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서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그도 이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할 것이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이것은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할 십자가다. 윤서준은 일기장을 덮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아내에 대한 연민, 강하늘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신이 몰랐던 진실에 대한 충격이 뒤섞였다. 그는 즉시 강하늘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늦은 밤 햇솔 커피에서 만났다. 하늘씨,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됐어. 윤서준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아내의 일기장에서 읽은 내용을 강하늘에게 들려주었다. 강하늘은 말없이 듣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럼 제가 정말로 사장님 아내의 딸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리는 DNA 검사를 한 번 더 해봐야 할 것 같아. 이번에는 당신과 내 아내의 유전자를 비교해보는 거지. 강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다음 날 그들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한소윤의 유전자 샘플, 그녀가 생전에 암 검사를 위해 남겨둔 것과 강하늘의 DNA를 비교하기로 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그들에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윤서준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소윤아, 우리가 드디어 우리 딸을 찾은 것 같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다. 윤서준과 강하늘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축하드립니다. 검사 결과 두 분은 친모와 친딸 관계가 맞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강하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윤서준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강하늘을 안아주며 속삭였다. 이제 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잖아. 그날 이후 윤서준과 강하늘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들은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해솔 커피는 이제 그들의 공동사업이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강하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었고 윤서준은 아내가 숨겼던 비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해야 했다. 어느 날 밤 강하늘이 윤서준에게 물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저는 왜 어머니가 저를 포기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윤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아, 네 어머니는 너를 포기한 게 아니야. 그녀는 끝까지 너를 찾으려 노력했어.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녀는 네가 안전하기를 바랐고 어쩌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강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서려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서서히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삶에 적응해 나갔다. 해솔 커피는 더욱 번창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해솔 커피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강하늘의 친부라고 소개했다. 제 이름은 김재훈입니다. 저는 하늘이의 친아버지예요. 윤서준과 강하늘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 앞에 서 있는 남자는 한소윤의 일기에서 언급된 그 폭력적인 남편이었다. 김재훈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다.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하늘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강하늘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윤서준을 바라보았다. 윤서준은 침착하게 말했다. 김재훈 씨, 당신의 진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늘이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의 의사를 존중할 겁니다. 김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네, 이해합니다. 저는 단지 용서를 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사건 이후 강하늘은 더 큰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동시에 현재의 가족을 지키고 싶어 했다. 윤서준은 강하늘의 고민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하늘아,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지지할 거야. 하지만 기억해,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강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윤서준을 안았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미 제 가족을 찾았어요. 바로 여기, 아버지와 함께요. 그날 이후 윤서준과 강하늘은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들은 함께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해솔커피는 이제 단순한 카페가 아닌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찾아왔고 그곳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어갔다. 윤서준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소윤아, 우리 딸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봤니? 넌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리고 고마워. 네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남겨줘서. 강하늘도 이제는 어머니의 사진을 자주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용기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삶, 과거와의 화해,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제4장, 새로운 시작. 윤서준과 강하늘이 가족으로 새 출발을 한 지 1년이 지났다. 해솔커피는 이제 강릉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중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곳에서 따뜻한 커피와 함께 위로를 받아갔다. 강하늘은 이제 해솔커피의 공동 운영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윤서준에게서 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고 그녀만의 특별한 블렌드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소윤의 미소라는 이름의 이 블렌드는 금세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 어느 날 강하늘이 윤서준에게 제안했다. 아버지, 우리 가게를 좀 더 특별한 곳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요. 윤서준은 흥미롭게 들었다. 어떤 생각이 있니? 매주 토요일 저녁에 이야기 나눔의 밤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손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윤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구나. 내 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해솔커피의 이야기 나눔의 밤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손님들만 참여했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가게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었다. 이혼의 아픔을 극복한 중년 여성, 사업 실패 후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청년, 오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노인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윤서준과 강하늘도 때때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한편 김재훈은 해솔커피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는 매주 토요일 이야기 나눔의 밤에 참석했지만 멀리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강하늘은 그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점차 그의 진심 어린 변화를 인정하게 되었다. 어느 날 강하늘이 김재훈에게 다가갔다. 아버님, 이제는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저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아버님의 노력을 인정해요. 우리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건 어떨까요? 김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고맙다, 하늘아. 나는 내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이 장면을 지켜보던 윤서준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강하늘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해솔커피는 이제 단순한 카페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윤서준과 강하늘은 이곳에서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해솔커피를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가예요. 윤서준 씨와 강하늘 씨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혹시 두 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은데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서준과 강하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약간의 망설임과 함께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강하늘이 물었다. 이지은은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두 분의 이야기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윤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책의 수익금 일부를 입양아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지은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렇게 윤서준과 강하늘의 이야기를 담은 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지은은 몇 달 동안 해솔커피에 머물며 그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녀는 윤서준의 아내 한소윤의 일기장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허락을 받았다. 책을 쓰는 과정은 윤서준과 강하늘에게 또 다른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그동안 미처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털어놓았다. 강하늘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용서의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윤서준은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된 후의 복잡한 감정과 강하늘을 딸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의 갈등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커피 한 잔에 담긴 인생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특히 입양아 가정이나 재결합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책의 성공으로 해솔커피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멀리서 책을 읽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아졌다. 윤서준과 강하늘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부부가 해솔커피를 찾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강하늘의 외조 부모라고 밝혔다. 우리는 소윤이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희망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우리 손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늘아, 너를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구나. 강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껴안았다. 윤서준도 감격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제 강하늘에게 더 많은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이 만남을 계기로 강하늘은 어머니 한소윤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외조부모를 통해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사진들을 보며 강하늘은 어머니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해솔커피는 이제 단순한 카페가 아닌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모이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윤서준과 강하늘은 매일 새로운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러던 어느 날 강하늘이 윤서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저 생각이 있어요. 해솔커피를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입양아들이나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는 거죠. 윤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네,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거지. 그렇게 해솔커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프랜차이즈 매장은 서울에 오픈했고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다. 각 매장에서는 이야기 나눔의 밤이 정기적으로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어갔다. 윤서준과 강하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되었다. 함께 사업을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그들은 더욱 성장했다. 강하늘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완전히 극복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 명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를 낳아준 한소윤과 그녀를 키워준 입양 어머니. 강하늘은 두 어머니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윤서준도 변화했다. 그는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다.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된 후의 혼란과 배신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아내의 용기와 사랑에 대한 존경심이 자리 잡았다. 해솔커피는 이제 전국적인 체인이 되었지만 윤서준과 강하늘은 여전히 강릉의 첫 번째 매장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 그곳은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자 수많은 추억이 담긴 특별한 공간이었다. 매년 강하늘의 생일이 되면 그들은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해솔커피 전 지점에서 그날 하루 동안의 수익금 전액을 입양아 지원재단에 기부했다. 이 행사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 큰 규모로 확대되었다. 어느 날 강하늘이 윤서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윤서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하늘아. 내 어머니는 지금 우리를 보며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우리가 받은 상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도전과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윤서준과 강하늘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해솔커피는 이제 단순한 커피 체인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특별한 브랜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윤서준과 강하늘의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가 있었다. 제5장, 예기치 못한 도전 해솔커피의 성공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윤서준과 강하늘은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감동적인 스토리와 사회공헌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모델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형 커피 체인 글로벌 커피가 해솔커피의 인수를 제안해왔다. 그들은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며 해솔커피의 브랜드 가치와 스토리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서준과 강하늘은 이 제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인수될 경우 그들은 엄청난 부를 얻게 될 것이고 해솔커피의 이야기는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해솔커피의 정체성과 가치가 변질될 수 있다는 걱정도 했다. 강하늘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큰 기회를 놓쳐도 될까요? 윤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하늘아, 돈이 전부는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해봐. 해솔커피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야. 강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했다. 결국 그들은 글로벌 커피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그들은 해솔커피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글로벌 커피는 해솔커피를 경쟁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강릉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 대규모 매장을 오픈하며 해솔커피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윤서준과 강하늘은 큰 위기를 맞이했다. 해솔커피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했고 일부 가맹점주들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강하늘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강점을 더 살려보는 건 어떨까요? 해솔커피는 단순한 커피 체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각 지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해서 책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윤서준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만의 특별한 가치를 더 강조하는 거지. 그들은 즉시 이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겼다. 각 해솔커피 매장에서는 우리 동네 이야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손님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 제출할 수 있었고 매달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선정하여 책으로 발간했다. 이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해솔커피는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매장을 찾는 손님들이 다매장을 찾는 손님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해솔커피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가치가 더욱 부각되었다. 하지만 글로벌 커피와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했다. 그들은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을 펼치며 해솔커피를 압박했고 심지어는 해솔커피의 직원들을 높은 연봉으로 스카우트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서준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해솔커피의 모든 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는 직원들의 로열티를 높이고
모두가 함께 회사를 키워나간다는 의미를 담은 결정이었다. 우리는 하나의 큰 가족이에요. 해솔커피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 그 결실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이 결정은 직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해솔커피의 분위기는 더욱 가족적이고 화목해졌다. 강하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녀는 해솔커피의 각 지점에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특별 메뉴를 개발하기로 했다. 강릉의 커피, 제주의 감귤, 경주의 황남빵 등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메뉴들이 탄생했고 이는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는 전국 체인이지만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바로 해솔커피만의 매력이 될 거예요.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해솔커피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성장의 궤도에 올랐다. 글로벌 커피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해솔커피만의 독특한 가치와 분위기를 찾는 고객들이 꾸준히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해솔커피 강릉 본점을 찾아왔다. 바로 글로벌 커피의 CEO였다. 윤서준 씨, 강하늘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하시다니 사실 저는 오늘 제안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는 해솔커피와 글로벌 커피의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해솔커피의 스토리와 가치, 글로벌 커피의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만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윤서준과 강하늘은 이 제안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들은 직원들과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듣고 긴 토론 끝에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파트너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해솔커피의 정체성과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만의 특별한 프로그램들은 계속되어야 해요. 글로벌 커피의 CEO는 이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는 해솔커피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해솔커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강하늘은 이 변화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아버지,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해솔커피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윤서준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하늘아, 변화는 두렵지만 때로는 필요한 거야.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기억해. 우리가 함께 있는 한 해솔커피의 정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새로운 파트너십 아래 해솔커피는 더욱 큰 성장을 이루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했다. 윤서준과 강하늘은 이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해솔커피를 통해 전 세계의 소외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길 원했다. 그들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새로운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윤서준과 강하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에겐 서로가 있었고 해솔커피라는 이름으로 모인 수많은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윤서준은 해솔커피 강릉 본점의 문을 열며 생각했다. 소윤아, 보고 있니?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어. 그리고 앞으로 더 멀리 갈 거야. 네가 우리에게 준 사랑과 용기로. 강하늘도 매일 아침 가게에 들어서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제 인생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엄마의 딸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갈게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었다. 해솔커피의 따뜻한 향기처럼 그들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제6장, 세대를 잇는 사랑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해솔커피는 이제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다. 단순한 커피 체인을 넘어 사람들의 이야기와 꿈을 담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윤서준은 이제 7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고 강하늘은 30대 후반이 되었다. 강하늘은 결혼하여 5살 된 딸 소윤이가 있었다. 소윤이라는 이름은 할머니를 기억하며 지은 것이었다. 소윤이는 자주 해솔커피 강릉 본점에 와서 증조 할아버지 윤서준과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소윤이가 윤서준에게 물었다. 증조 할아버지, 해솔커피는 어떻게 시작됐어요? 윤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건 아주 특별한 이야기란다. 내 이름의 유래이기도 하지. 들어볼래? 소윤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지.
그때 강하늘이 가게에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해솔 커피의 CEO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 소윤아,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 하고 계세요? 소윤이가 신이 나서 대답했다. 엄마, 증조 할아버지가 해솔 커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강하늘은 미소 지으며 아버지와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정말 대단한 이야기지.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윤서준이 말했다. 하늘아, 이제 해솔 커피의 미래는 너희 세대에 달려있어. 우리가 시작한 이야기를 너희가 이어나가고 있구나. 강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저희는 해솔 커피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사랑을 전하고 있죠. 소윤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나도 커서 해솔 커피에서 일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윤서준과 강하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세대를 이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날 밤 윤서준은 혼자 강릉 바닷가를 거닐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소윤아,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어. 네가 우리에게 준 사랑이 이렇게 크게 자랐어. 이제 우리 손녀까지 그 사랑을 이어받고 있단다. 넌 지금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고 있겠지? 바닷바람이 윤서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한소윤의 따뜻한 손길 같았다. 다음 날 해솔커피 강릉 본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새 세대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윤서준, 강하늘, 그리고 소윤이가 함께 무대에 섰다. 그들은 해솔커피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서준은 과거를, 강하늘은 현재를, 그리고 어린 소윤이는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참석한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다. 행사가 끝난 후 한 노인이 윤서준에게 다가왔다. 저는 20년 전 이 가게에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받은 위로와 격려로 새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윤서준은 노인의 손을 꼭 잡았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바로 해솔커피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날의 행사는 해솔커피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전하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몇 주 후 강하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해솔 스토리 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 것이다. 이 재단의 목적은 전 세계의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전 세계로 퍼뜨릴 시간이에요. 강하늘의 제안에 윤서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 해솔 커피 농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현지 주민들에게 커피 재배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의 커피를 정당한 가격에 구매하기로 했다. 또한 마을에 학교와 병원을 지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소윤이는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모금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도우면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어요. 소윤이의 순수한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한편 윤서준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해솔커피의 일상적인 운영에서 한 발 물러나 주로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강하늘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하늘아, 넌 정말 행복하니? 내가 너의 인생에 너무 큰 짐을 지운 건 아닐까? 강하늘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해솔커피는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이 모든 것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윤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생각했다. 한 번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큰 사랑의 물결이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해 겨울, 해솔커피 강릉 본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윤서준의 80번째 생일 파티였다. 전국 각지에서 해솔커피 직원들과 가맹점주들, 그리고 오랜 단골 손님들이 모였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강하늘이 준비한 영상이었다.
그것은 전 세계 해솔 커피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손님들이 윤서준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를 모은 것이었다. 영상을 보며 윤서준은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작은 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그를 압도했다. 마지막으로 소윤이가 나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읽어주었다. 사랑하는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이야기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커서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해솔 커피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윤서준은 소윤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마음은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윤서준은 혼자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한소윤에게 말했다. 소윤아,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졌어. 이제 나도 곧 너에게 갈 것 같아. 그때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지켜봐줘. 바람이 윤서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한소윤의 따뜻한 손길 같았다. 몇 달 후 윤서준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장례식에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다. 강하늘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의 죄를 강릉 바다에 뿌렸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편히 쉬세요. 우리가 남은 이야기를 잘 이어나갈게요. 윤서준이 떠난 후에도 해솔 커피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강하늘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 소윤이도 점점 자라며 해솔 커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갔다. 해솔 커피는 이제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모이는 장소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써나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전 세계의 해솔 커피 매장에서 커피 향이 퍼질 때마다 사람들은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것은 윤서준과 한소윤, 그리고 강하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커피 한 잔에 담긴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로